이번 시간은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인사이트라고 이제 저는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한 15년 동안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얻은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즉,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게 형식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면 그 내용이 사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잘 인식을 할 건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7x7 법칙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7개의 단어로 7개의 어떤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인식 전달 방법이다. 그리고 고객의 그 인식 체계를 보면 결국은 그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선택적 지각이라는, 즉 selective perception,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은 49개의 단어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 단어들을 먼저 추려내고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한 문장에 7개를 넘었으면 안 되고 그 단어들만요. 거긴 조사들이 간혹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들을 나열을 하고 그 단어들의 관계를 격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터의 그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장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글자를 가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포이드 들어보셨습니까? 그 글자 예술을 타이포이드라고 합니다. 또 뭐 다른 걸 인포그래픽스,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림화 시킨 거죠. 그래서 타이포이드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포그래픽스, 이런 관점에서 7x7로 이렇게 글자를 그림화 시켜서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제 사업계획서 이런 양식들도 보시면 다 7x7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문장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시적 압축을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시적 압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적으로 뭔가 타이틀을 할 때도 그냥 내용이 형식을 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어떻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명료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육하 원칙하고 직관적인 표현,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육하 원칙은 뭐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그러면 필요로 한가를 비즈니스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보시죠.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고객은 생각의 흐름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뭐죠? 관심을 가지게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고객은 나는 그거 필요한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걸 보니까 필요한데,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니즈 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그럼 왜 필요하지?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충족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을 해주고, 그럼 이걸 어디에 쓰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효과적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정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구입을 해야 되지? 이런 관점을 역으로
실행 사업 계획서에서 마케팅까지 이런 전략까지 표현을 해주면 어디서 사십시오. 요거까지 표현이 되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맥락에 의해서 컨텍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이 됐을 때 고객은 뭐죠? 감동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말하는 브랜드 관점이 있고요. 또 공감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우리는 스토리텔링, 스토리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육하 원칙에 들어가는 거죠. 니즈 환기 부분은 브랜딩을 통해서 인지 관점에서 셀렉티브 퍼셉션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동기를 환기시켜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매까지 일어나려면 거기서 그렇구나, 내 경험상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됐을 때 이게 남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그 시적 압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7x7과 같은 타이포이드 또는 인포그래픽스로 그림이나 글자로 이걸 다 글자를 그림화시키거나 숫자를 그림화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림은 또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보다는 요즘은 어떤 동영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을 어떻게 보면 파일에 전부 다 넣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유튜브라는 데 업로드를 시켜놓고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링크를 시켜서 이 사업계획서에서 다음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이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육하원칙부라서 직관적인 어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글자가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똥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런 기법들을 별로 안 쓰게 됩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그림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동영상화 시켜서 그냥 핵심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화려한 장식 이런 거는 오히려 사업계획서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만 표현이 잘 되면 이게 좋은 사업계획서고요. 글자체는 보통 저는 맑은 고딕 이런 걸 많이 추구합니다. 그냥 여기 보면 없는 글자체를 갖다가 아주 화려하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디서나 호환성이 있는 글자체를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모바일 환경에서 볼 때 그 글자체가 지원이 안 됐을 때 굉장히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노력이 투자가 되니까 안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기본적인 글자체로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사업계획서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처음과 끝이 같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앞에서는 숫자가 100이었는데 뒤에 가면은 그 숫자가 뭐 100이 아닌 뭐 50으로 된다든지 150이 되어 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죠.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철자가 틀린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숫자의 그 단위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주 작지만은 이 사업계획서를 접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의 없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향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업 심사관이라면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평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철자 하나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자 같은 걸 검증을 하는 거는 우리 워드에서 철자를 이렇게 틀린 거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틀린 건 밑에 줄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사전적인 표현과는 다른 어떤 표현 방식이라는 게 표시가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한번 기본적인 것만 검토를 해도 굉장히 그런 걸 필터링 많이 할 수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 검색창에다가 그냥 내가 좀 판단이 안 되는 거는 그 문장을 한번 집어넣으면 그 예시로 많은 검색된 문장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가장 국어학적으로 국어 문법에 맞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다시 이렇게 글자를 고치면은 이거 같이 완벽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워드에서 제공하는 철자법 체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검색에서 또 체크해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기술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데이터 기반의 팩트를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서 공감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그렇더라 아니면 내 생각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사업계획서가 신뢰성을 잃었어요. 아무리 좋은 표현에 어떤 창의적이 있고 차별화된 그런 형식을 잘 표현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객관적인 기술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사실은 완벽해지는 사업계획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간단, 명료, 일관, 객관성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작성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모든 사업계획서는 형식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의 그 흐름을 보면 그 배치를 보면 이 사업계획서의 차별성이 명확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하되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need, method, effect 관점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한번 기술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내용을 가지는 사업계획서가 되는데 이 needs가 뭡니까? why 관점이죠. 니즈를 환기시키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을 명확히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단으로서 그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메소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했을 때 베니핏으로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서죠. 그래서 니즈, 메소드,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원리가 다른 데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할 때도 먼저 이 보고서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논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논문도 처음에 1장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과 3장에서의 연구 모형을 이야기를 하고 또 4장에서는 그걸 분석을 해서 5장에서 뭡니까? 그 시사점, 이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업계획서나 연구보고서나 논문이나
이러한 맥락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제안을 하면 기성전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흐름이 예측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처음에 니즈를 환기를 시켰을 때 먼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런 성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전 과정에서 전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필요성을 효과를 내지, 그리고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고객의 생각의 흐름에 맞도록 기승전결 흐름을 따라간다면 좋은 사업계획서이고요. 내용도 잘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설명,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서고, 앞에 니드, 메소드, 이펙트 이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요약, 설명,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Q&A 시간에 이러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이렇게 여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 기호의 적절한 사용, 서체, 색상, 형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용을 잘 표현한다면 좋은 사업계획서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이런 형식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생각을 어떻게 처음에는 확산을 시키는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기법을 써가지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개를 하고요. 그걸 다시 내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솔팅과 레이어링, 즉 이런 기술되는 것을 다시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요. 그 모았던 것을 다시 어때요? 그 안에서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레이어링, 즉 등급을 매겼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도 있습니다.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 이런 책을 저는 이제 권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생각을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그걸 수렴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결성이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로 표현을 하면 저는 처음에 버전을 정하는데 어떤 제목의 버전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요. 하나는 워드를 띄워놓고 그게 한글이 됐든 MS 워드가 됐든 이런 한글을 하나 띄워놓고 한쪽은 PPT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전체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버전 1에서는 글자나 글로서 문장으로서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렇게 솔팅이나 레이어링이 되지 않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자료 조사를 하면 그 그림 같은 거는 PPT에 전부 다 이렇게 넣고요. 내가 또 아이디어로 구조화 시킬 부분은 그림으로 내가 적기도 하고 글자를 그림화 시켜서 타이포이드 식으로 이렇게 배치도 하기도 하고 숫자를 어떻게 보면 인포그래픽스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검색 네이버나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 이미지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해서 표현할 방법들이 거기에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들어가면 그 이미지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카피 앤 페스트로 일단 저장을 해 놓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용된 것들은 밑에 반드시 출처를 카피 앤 페스트로 밑에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전 2로 세이브 에이즈를 하고요. 그것을 솔팅과 레이어링을 통해서 비슷한 것끼리는 이렇게 모으는데 글이나 문장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피 앤 페스트로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문단으로 모으고 그림은 그림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PPT에 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제 레이어링, 컨셉이 상위 컨셉이 있는 것은 위에 주제로 하고요. 밑에는 이제 그 내용들로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솔팅과 레이어링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전 3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양식에 하나 띄워놓고 그 사업계획서에 이런 기초적인 솔팅과 레이어링 된 버전 2를 가지고 카피 앤 페스트로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완성도가 높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제 집어넣을 때 저는 글자를 먼저 넣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도식으로 내가 정리된 것을 먼저 중앙에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글자나 문장으로 그것도 7x7으로 위나 아래에 아니면 좌우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넣는데요. 사람은 먼저 좌에서 우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훑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좌측이나 위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은 오른쪽이나 밑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저는 그림을 먼저 거기에 좌나 위에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쪽이나 밑에는 글자를 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팁을 보면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작성이 필요한데요. 아이템의 필요성이라든지 제품과의 차별성, 시장성, 수익성 등 핵심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논리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재 시장과 수익성을 제시해서 사업 타당성 관점에서 이게 사업이 매력적이다 이런 거를 부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PT나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가보면 본질이 이런 사업계획서 모델이 되는데 4P 믹스나 7P 믹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정작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및 운용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투자자들이 볼 때 많이 고민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준비된 사업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를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는 단어로서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본인이 손해입니다. 본인은 전문성을 나타낸다고 하지만은 항상 투자자나 외부 심사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쉽게 이렇게 인사이트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관점에서 영향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야만이 결국은 사업가로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그래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림보다는 글자보다는 그림이 굉장히 다가가는데 거기에는 타이포이드나 인포그래픽스 이런 것들이 다 그림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과장 혹은 숫자 부풀리기 이런 건 절대 건물이고요.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창업이나 소기업의 경우에 모든 전문가를 사내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 사업계획서에 적용이 되었을 때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사업 계획서의 작성 팁을 보면 마일스톤 관점에서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단계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간트 차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성도 좋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좋은 사업계획서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